혹시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어딘가에서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게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말이에요. 정말 무섭죠? 의료 현장에서 40년을 일하면서 봤던 일인데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첫말이 항상 같아요. 의사 선생님, 변도 잘 보고 배도 안 아픈데 왜 내시경 결과가 대장암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을 거의 매일 들어요. 거의 90% 환자분들이 이 말부터 시작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대장암이 정말 조용하기 때문이에요. 통증도 불편함도 없이 몰래 자란다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만 가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데요.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거나 이런 정보를 계속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야 해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초기 대장암이 정확히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대장암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요. 보통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해서 영기라고 부르는 단계, 그 다음에 1기, 2기, 3기, 4기 순으로 진행돼요. 이 중에서 영기부터 1기 초반까지, 즉 내시경이라는 카메라로 제거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초기 대장암이라고 부르는 게 맞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수술도 없고 내시경이라는 검사기구로 시술하면 완치가 된다고요. 완치가 돼요. 얼마나 완치가 잘 되냐면 5년 생존율이 98%에서 99% 이상이에요. 정말 높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초기 대장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랍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무 자각 증상도 없이 우연하게 발견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대장암이 처음에는 정말 작고 장의 표면에만 있어서 배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통, 소화불량, 옆구리 통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장암과는 무관한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증상이 느껴질 때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진행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초기에 발견하느냐고요? 그건 오직 대장 내시경뿐이라고요. 내시경으로만 초기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시경이 힘들고 번거롭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하루의 고생으로 3년 뒤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검진을 보면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분변자멸 검사라고 변에 피가 있는지 검사하고 그게 양성이면 내시경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검사도 문제가 있어요. 위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암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요즘 30대에서 40대인 젊은 분들한테도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정말 놀랍죠? 우리나라가 젊은 대장암 발병률에서 세계 1위라고요. 1위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의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전처럼 자연식을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고 운동도 부족하고요. 이런 요소들이 모두 합쳐져서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40대라도 내시경을 한 번은 꼭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육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요. 그럼 이제 진행된 대장암의 증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혈변이에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변비예요. 세 번째는 잔변감인데 이건 변을 봐도 다 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번째는 변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보통 굵은 변에서 점점 가는 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가 차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진행된 대장암의 주요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또 말씀드려야 해요. 이 5가지 증상들은 사실 대장암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정말 흔하게 나타나요. 치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병들로도 자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대장암만의 특이한 증상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장암은 달라요. 대장암은 증상이 없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을 때가 초기이고 초기가 바로 완치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40년을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뭐냐면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병원에 오신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발견된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끝나는데요. 진행된 후에 발견된 분들은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후 추적 관찰도 오래 해야 해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같은 말을 해요. 증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받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요. 특히 나이가 50을 넘어가신 분들이면 정말 꼭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제 진심의 권고입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미루시는데요. 미루는 동안에 그 암은 자꾸 자라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정말 늦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혈변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완전 오해예요. 실제로 혈변이 나는 경우의 60%에서 70%가 치액이라고 부르는 치질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장암 환자 중에도 혈변을 경험한 분은 약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피가 나왔다고 해서 곧 암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혈변이 계속 나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혈변의 색깔도 중요하다는 거죠. 밝은 빨간색이면 항문이나 직장 쪽 출혈이고 검은색 또는 진한 갈색이면 상부 소화기에서 출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변의 색깔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는 게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증상을 설명하느냐가 진단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혹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색깔은 어떤지,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진단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런 자세한 정보를 받을 때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변을 관찰하면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보여요. 사실 동양의학에서도 예전부터 변을 통해 건강을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아주 잘 반영한다는 거죠. 먼저 변의 형태를 봐야 해요. 가장 건강한 변의 형태가 뭐냐면 바나나 모양이거나 매끈한 소시지 모양인 거예요. 이런 변이 가장 좋은 변이라고요. 반대로 딱딱하고 조각나 있는 변이 나온다면 변비이거나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또 묽거나 죽처럼 흐르는 변이 나온다면 뭔가 흡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변 하나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변의 일관성이에요. 같은 형태의 변이 자주 나오는 게 건강한 거라고요. 만약에 어제는 바나나 모양이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딱딱한 변이 나오고 내일은 또 묽은 변이 나온다면 이건 뭔가 장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해 봐야 한답니다. 그럼 이제 변의 색깔도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빨간색 변이 나온다면 치질일 수도 있지만 직장 쪽에서 피가 나는 거고 심하면 대장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예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빨간 변을 보시면 대부분 치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나이가 50을 넘어가신 분들이 갑자기 빨간 변을 보신다면 이건 꼭 한번 내시경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 변이 나온다면 위궤양이나 위암처럼 위 위쪽의 소화기관에서 피가 날 수 있다는 신호예요. 이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보다는 위 내시경을 받으셔야 한다고요. 노란색 변이 자주 나온다면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해요. 초록색 변이 나온다면 야채를 너무 많이 먹고 있거나 음식이 장을 너무 빨리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많은 야채를 먹기 시작했는데 변이 초록색이 나왔다면 정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회색이나 회백색 변이 나온다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갈색인 밝은 갈색 변이 바로 가장 건강한 대변이라고요. 기억하세요. 바나나 모양의 황갈색. 이 조합이 바로 건강한 장을 나타내는 신호랍니다. 그런데 변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변의 냄새도 관찰해야 해요. 혹시 평소보다 변의 냄새가 훨씬 심해졌다면 뭔가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 섭취 방식을 바꿔보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보시기를 권해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기만 해도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다는 걸 느껴지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마다 한 번씩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별히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기만 해도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변 색깔이나 형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뭘 하세요?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넘어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색깔 변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정말 꼭 병원을 가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대장암이 얼마나 잘 치료되는 병인지 말이에요. 대장암은 5대 암, 폐암, 위암, 간암, 방광암 이런 것들 중에서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암 중 하나라고요. 1기나 2기 정도로 발견되면 완치율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4기로 진행돼서 다른 곳으로 전이된 진행성. 대장암도 요즘은 치료 성적이 자꾸 좋아지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대장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 정말 크게 달라졌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 평소처럼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고 변도 잘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해보니 뭐가 나왔냐면 용종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중 하나는 연기 대장암이었다고요. 연기예요. 그 암을 내시경으로 제거했어요. 그 이후로 별다른 치료 없이 지금 5년째 재발이 없다고요. 5년이 지났어요. 정말 다행인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66세 남성 환자분인데 복통으로 병원에 온 거예요. 이미 병이 진행된 후에 온 거죠. 검사 결과 이미 3기로 진행돼 있었어요. 세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대장암인데 한 명은 내시경 하나로 완치됐고 한 명은 복잡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정말 두렵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 정말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한번 생각을 바꿔봐야 해요. 내시경 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는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할 수 있다고요. 수술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시경으로 쓱 제거하고 끝나는 거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시경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검사 다음 날이면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하루 정도 편히 지내시면 돼요. 비해서 대장암이 진행되고 수술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후유증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의 불편함과 1년 이상의 고생 중에 뭘 선택하시겠냐고요. 당연히 하루의 불편함을 선택하셔야 맞다고요.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내시경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탁드려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번 달에라도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정말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으셔야 해요. 모든 의료기관이 동일한 것은 아거든요. 큰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병변을 찾아내는 율도 다르고 용종 제거 기술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가족 중에 대장암 이력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붉은 고기를 좋아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술이나 가공육을 즐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변비나 설사가 자주 반복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는 했고 위 내시경도 했는데 정작 대장은 비워두셨던 분들 계세요. 이런 모든 분들이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정말 꼭 말이에요. 50세부터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 신호가 보인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대장암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라도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셔야 해요.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50이 넘으셨다면 더더욱 미룰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평생 안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검사 결과가 깨끗하면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용종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몇 년에 한 번씩 한두 시간 불편한 시간을 갖는 것과 평생 암에 걸릴까봐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모두가 기억해 두셔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수술 없이 끝내는 유일한 길은 연기 초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대변은 바나나 모양의 황갈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년에서 2년에 한 번의 내시경만으로 90%의 사람들이 이 무서운 병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을 날이 오면 위부터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장부터 예약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대장암의 위험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내시경 검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정말 중요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대장암은 무조건 생기는 병이고 피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장암의 위험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류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높아져요. 특히 붉은색 고기와 가공된 육류 같은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육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양만 드시고 대신에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습관적인 음주는 정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게 대장암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요. 꼭 큰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의 움직임이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도 받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음식도 신경 써서 먹으면 대장암은 정말 피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요.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고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제 경험상 이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과 모르고 계신 분들의 건강 상태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주변 분들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대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정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